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의 강종수입니다. 제가 이번 이 약용작물학회를 이번에 처음 오는 관계로 간략하게 제 소개를 조금만 더 하자면, 저는 사실 식물분류학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비해서 약용작물인 식물들은 잘 모르고 많은 가르침 주시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3월에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로 임용된 이제 조교수 1년차 신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 내용은 감초랑 그 근현종 간에 발생한 이런 다양한 잡종화 현상, 그리고 이러한 이제 진화 역사를 추론하는 연구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이 연구는 좀 전에 이제 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이제 포스닥을 하면서 이제 수행했던 그런 연구 내용입니다. 네, 먼저 이 주제인 감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초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설명이 두말할 필요 없이 되게 다들 잘 아시는 그런 약용자원이죠. 약방의 감초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한약 처방에 빠지지 않고 꼭 포함되는 그러한 중요한 약용자원이고, 실제 우리 기록에서도 허준의 동의보감에도 실려 있고, 또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세종이 전라도와 함길도에 감초를 심으라고 명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저희와 함께 해온 그런 약용자원입니다. 이 감초는 동양권, 이제 한국이나 중국 이런 동양의학권 외에서도 좀 서양권에서도 지금 아래 보이시는 뭐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우리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초가 이렇게 활용성이 높은 이유는 여러 가지 기능성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인삼의 진세노사이드처럼 이 트리터페노이드계 사포닌인 이 글리시리진 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감초의 식물학적 이제 특징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감초는 감초 속은 콩과에 속하는 이제 식물이고, 또 감초 속에는 5개의 클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17종 정도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딱 한 종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초가 아니라 개감초라고 하는 이제 다른 식물입니다. 식물 이름에 이제 개라는 말이 붙으면 이제 감초와 유사하지만 감초는 아닌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개감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글리시리진을 생합성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이제 자생식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감초의 경우에는 우리가 약용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들여와서 재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자원입니다. 그리고 이 감초 속이 속한 이 IR 레킨클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에서 주로 이제 뭐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는 엽록체 유전체에 이 IR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 카피가 역방향으로 존재하는 그런 특수한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 중에 한 카피가 사라진 이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식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서 IR 레킨클레이드라고 이제 저희는 부르고 있고, 또 지금 아래 보이는 이러한 두 속 같은 경우에는 광의의 감초속, 좀 넓은 의미의 감초속은 어디까지인가라고 이제 분류학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저 두 속까지 감초속으로 넓게 포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종류입니다. 이 감초속, 이 글리시리자 속에는 5개의 그룹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 약 한 17종 정도가 이렇게 5개의 클레이드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제 4종이 보이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논문에서는 이 각각 그 4종을 감초 근현종 4종을 한 종 안에 있는 종합분류군으로 이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버라이어티 변종으로 지금 표시를 해뒀는데, 이제 저희 한국에서는 4종 다 독립된 종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4종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글리시리진을 생합성하는 그런 형질을 획득했다, 공통조상에서 획득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안에는 지금 위부터 에스페라 같은 경우에는 약용을 하지 않고,
그 밑에 우라렌시스가 우리가 말하는 감초, 그 밑에 인플라타가 우리나라 말로 창과 감초, 그리고 글라브라가 광과 감초,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이제 엽록체 유전체 정보를 이용해서 이들의 이제 분화 시기를 추정한 논문 결과인데요. 이 결과에서 보면 위에 있는 이 네 종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오늘 주제인 이 감초와 광과 감초 사이에 이 두 클레이드의 이제 서브 클레이드들의 분화는 약 100만 년 전쯤에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리시리진을 생합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위쪽에 보면은 이제 클레이드 2에 이제 북미에 분포하고 있는 글리시리자 레피도타라고 하는 종도 이제 글리시리진을 생합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이 감초와 근현종과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이 글리시리진 생합성 형질을 획득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 글라브라가 속해 있는 GAU 클레이드의 네 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을 기준으로 맨 위에 있는 것이 이제 글라브라, 광과 감초, 두 번째가 에스페라, 약용하지 않는, 그리고 세 번째가 인플라타, 창과 감초, 그리고 마지막이 우라렌시스, 감초의 형태입니다. 이 네 종 같은 경우에는 먼저 두 번째에 위치하고 있는 저 에스페라는 식물체 크기가 30cm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플라타, 지금 여기 세 번째에 사진되어 있는 인플라타의 경우에는 지금 이 협과 레듐이 굉장히 부풀어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인플레이트 되었다, 부풀어진 그 의미를 그대로 종소명에 담고 인플라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종인 광과 감초와 마지막에 있는 이 감초의 경우에는 이 레듐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협과의 형태에 따라서 맨 위에 있는 광과 감초의 경우에는 이 협과가 곧게 뻗거나 아니면 살짝만 휘거나 한 상태로 털이 없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특징이고, 맨 아래에 있는 감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그재그 형태, 그리고 갈고리 형태, 그리고 고리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깊게 굽어져 있는 상태에서 저렇게 털이 이렇게 복슬복슬 나 있는 그런 형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감초와 광과 감초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감초와 좌측에 있는 광과 감초 둘 다 직립을 합니다. 근데 감초의 경우에는 다른 논문에서 이제 세미 러너 타입의 생육형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직립을 하지만 옆으로 좀 살짝 퍼지는, 살짝 기는 듯한 그러한 생육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잎 형태와 열매 형태를 봤을 때도 이 감초의 경우에는 잎이 넓고 둥근 계란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는 이렇게 링처럼 굽은 그런 그리고 털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갖지만, 좌측에 있는 광과 감초의 경우에는 잎이 가늘고 긴 창형의 잎과 그리고 열매는 굽지 않고 길쭉하고 또 털이 없는 그런 특징이 이 광과 감초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자연에서는 이따가 연구 내용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연 교잡이 최근은 아니고 과거에 이제 빈번히 발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 두 종 간의 종간 교잡으로 인해서 중간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개체들이 자연에서 많이 발견됐는데, 그 개체를 가지고 지금 여기 이 러시아 학자가 글리시리자 콜신스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실제 기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이 감초와 광과 감초 간에 발생한 종간교잡인 이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 신품종 원감이라고 하는 이런 품종을 이제 개발한 게 있는데, 이 원감이 이제 또 몇 해 전에 이제 대한민국 약전에 등재가 돼서 실제 우리가 약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까지 마련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원감이라고 하는 품종은 이 두 종 간의 중간 형질들을 띠고 있으면서 수량성은 굉장히 증가한 그런 우수한 형질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은 감초를 우리가 국내에서 재배를 했을 때 감초라는 식물이 원래 좀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감초를 재배했을 때 문제가 장마 기간이었습니다. 장마 기간에 아까 말씀드린 생육형이 살짝 이렇게 기는 듯한 그런 상태에서 물에 잠겨버리면 이제 감초가 쉽게 고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그 글라브라, 광과감초의 이런 직립하는 생육형을 가지면서 이러한 재배상 어려움까지 많이 극복한 그런 우수한 품종이 이 원감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에 이 원감과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하고 협력해서 원감과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몽골 지역에서 그리고 국내외에서 다양한 이런 감초 자원들, 근현종들 이를 자원을 수집을 했고, 그중 감초 한 개체를 대상으로는 이 나노포어, 일루미나, 하이시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제 참조 유전체를 구축하고, 또 이런 29개체를 대상으로는 이제 일루미나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리시퀀싱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제 참조 유전체 구축한 결과입니다. 2022년에 이제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기존의 이제 참조 유전체가 구축된 게 있는데, 그 결과 비교를 했을 때 길이는 조금 짧지만 저희 것도 8개의 크로모점으로 잘 조립이 되었고, 또 그 일본 학자들 거와 비교를 했을 때 1대1로 잘 매칭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NOCB나 부스코 밸류를 봤을 때도 완성도가 괜찮게 잘 조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29개체 리시퀀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감초 이 자원들 안에 있는 싱글 카피진들을 좀 이렇게 싱글 카피진들만 획득을 했고, 그 싱글 카피진을 이용해서 싱글진 트리를 그리고, 그 싱글진 트리를 이용해서 이 종 네트워크를 추론한 이제 그런 연구 내용입니다. 그 종 네트워크를 추론을 해보니 이 29개체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형태의 잡종화 현상이 이제 발생했던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지금 파란색인 감초 그리고 빨간색인 광과감초 사이에 발생한 저 보라색 그룹, 보라색 그룹도 이제 잡종화 그룹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거기에 지금 KR0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인공교잡으로 만들어낸 이제 원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감이 포함된 이 그룹은 이제 하프 앤 하프로 이렇게 지금 우측에 보이는 숫자가 이네리턴스 프로바빌리티인데, 이제 하프 앤 하프로 그 교잡으로 형성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 아래쪽에 있는 이 연두색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감초와 광과감초 사이에 발생한 교잡으로 형성되었지만, 그 이후에 파란색 감초 자원하고 많이 여러 번 이제 역교배를 통해서 감초 자원하고 유전적으로 좀 가까운 그런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노란색 그룹인데, 이 노란색 그룹의 경우에는 이 연두색 그룹의 일부 그리고 광과감초 글라브라의 일부와 일부 간에 발생한 이런 진플로우를 통해서 이제 잡종화에 의해서 이제 그 기인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조합의 이런 잡종화 현상을 좀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시퀀스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진플로우 테스트를 실제 수행을 해보았고, 이 세 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개의 그룹들은 다 감초 그리고 광과감초 사이에 발생한 이런 진플로우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일관적인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제 비율이 다 달라서 이 이네리턴스 프로바빌리티는 각 그룹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잡종화 기원 가설은 아래에 있는 이런 지네틱 스트럭처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이들 세 그룹이 다 혼합형 유전 조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잡종화 기원의 가능성을 조금 더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9개체를 대상으로 이제 헤테로자이고시티 그리고 이제 제네틱 디퍼런시에이션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예상과는 달리
이제 잡종화 기원이면 이런 게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예상과는 달리 이들 29개체 모두에서 다 헤테로자이고시티가 0.01 이하로 이제 굉장히 낮은 그런 헤테로자이고시티를 보여줬고, 반대로 제네틱 디퍼런시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잡종화 현상들은 최근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발생했던 그런 진플로우들로 추정이 되고, 이러한 결과는 지금 좌측 하단에 있는 이 PSMC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유효개체군 크기 분석을 했더니 대략 이 감초 자원은 100만 년 전쯤에부터 이 점점 개체군 크기도 커지고 유전 다양성도 높아지고 진플로우도 활발히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왔고, 이제 10만 년 전쯤에 이 가장 개체군 집단 크기도 크고 또 진플로우도 활발하고 다양성이 높게 유지되었다. 예,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종합을 해보면 이 감초 자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감초와 이거 안 되죠? 네, 죄송합니다. 감초와 광가감초 간의 이제 종분화는 이제 대략 한 100만 년 전쯤 발생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약 10만 년 전까지 이들 가운데는 되게 활발한 그런 진플로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잡종화 현상이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그 잡종화, 이런 진플로우 없이 각자 이렇게 고립되어서 이렇게 격리된 상태로 고립되어서 유전적 분화도는 높아지고 반대로 헤테로자이고시티는 점점 낮아지는 이제 그러한 현재의 이런 유전체 구성, 유전적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 양태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이 감초 관련된 후속 연구를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그 감초와 광가감초 사이에 발생한 종간교잡으로 인해서 만든 그 원감이라고 하는 품종, 원감 개체를 조금 더 이제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파이 데이터, 하이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하플로타입 리졸브드 어셈블리를 수행을 했고, 성공적으로 이 하플로타입 1, 하플로타입 2를 이제 조립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하플로타입 그 지놈과 또 감초, 그리고 광가감초, 그리고 자연 교잡에서 이제 발생한 그런 종간 교잡 형태, 이런 종간 교잡 개체까지 포함해서 좀 이러한 교잡, 그리고 이제 인공 교잡, 잡종화 이런 데에서 발생한 이런 유전체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유전체 진화 연구를 지금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 연구는 이제 서울대학교 기능성 식물 연구실에서 수행되었고, 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지도해 주신 양태진 교수님, 그리고 이 연구를 여러 방면에서 이제 지원해 준 우리 그 기능성 식물 연구실 이제 구성원분들, 그리고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연구를 함께 고심하면서 이제 같이 진행해 주신 이 농촌진흥청의 이정훈 연구관님, 개념연구재단의 김정은 박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